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한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첫날 역대 최고 투표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육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오후부터 상승세가 꺾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지난 대선의 36.93%보다 2.19%포인트가 낮은 34.74%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호남은 지난 대선 때보다 높은 50%대를 넘겼습니다. 전남이 56.50%로 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이 53.01%, 광주가 52.1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은 지난 대선보다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25.63%로 전국 최저였고, 부산이 30.27%, 경북이 31.52%, 경남이 31.71%, 울산이 32.01%로 모두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경북은 직전 대선보다 9.5%포인트 하락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영남권은 19대 대선이나 22대 총선과 비교하면 사전투표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20대 대선에 비해서는 4%에서 10%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의 사전투표율 하락은 사전투표 부정선거 우려와 무관치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까지 나서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도 사전투표 부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날 점심때까지 투표율이 상승세를 탔지만 오후 2시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볼 때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 끝나면서 지난 대선 때보다 하락세로 접어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평일 사전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사전투표율이 낮아진 것이 직장인들의 참여와 연관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전투표율이 떨어진 것은 직장인들의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둘째 날 오후부터 하락세로 접어든 것은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 끝난 문제도 있지만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투표용지 유출, 중복투표 등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정투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를 더욱 꺾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투표율이 총투표율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본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은 77.1%였습니다. 호남의 경우 광주가 81.5%, 전남이 81.1%, 전북이 80.6% 등으로 전국 평균을 모두 웃도는 높은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영남권은 사전투표율은 다소 저조했지만 본투표에서 이를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대구 78.7%, 울산 78.1%, 경북 78.1%, 경남 76.4%, 부산 75.3%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치에 근접했습니다. 당연히 최종 투표율 격차도 크게 좁혀졌습니다. 지난 대선 기준 전북과 대구의 격차는 1.9%포인트, 또 광주와 부산 간 투표율 격차는 5.1%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유권자 수 차이 역시 변수입니다. 지난 대선 기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 유권자는 1083만 명으로 호남 유권자 426만 명의 2.5배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결집도가 그만큼 높아질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샤이 보수로 불리는 보수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가면 그만큼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최종 투표율이 80%만 넘기면 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선은 물론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 성향을 살펴보면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다가 사전투표함을 까면서 역전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부터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유시민의 설란영 여사 비하 발언과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노총과 민노총 역시 유시민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도 유시민을 저격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도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낮아지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매섭게 추격하던 김문수 후보의 막판 역전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앞두고 지난 27일 마지막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중
상당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한 자릿수 이내로 근접을 따라붙었고, 특히 심지어 5%포인트 이내로 추격 중이라는 조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채널A가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공동 개발한 팩트 체크 시스템 폴A가 조기 대선 확정 이후 53일간 진행된 193개 여론조사를 전부 분석해서 블랙아웃 직전인 지난 27일 최종 여론을 확인한 결과 이재명이 46%, 김문수 후보가 37.5%, 이준석이 9.1%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5월 21일 12.8%포인트 차이 나던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일주일 사이에 8.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을 정도로 가파른 추격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깜깜이 선거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격전지인 서울의 민심은 여론조사 공표 가능 마지막 날에는 4%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남은 기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가 이어질지 중단될지 그 마지막 변수로 투표율과 설화 리스크가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아들 음란 댓글과 유시민의 설란영 여사 공격으로 비난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막판 추격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특히 영남권에서 얼마나 막판에 결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호남은 50%가 넘는 사전투표율을 감안할 때 꽤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고 사전투표율이 저조한 영남이 관건이 셈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위한 선거 막판 보수 결집에 나선 것입니다. TK에서 투표율을 50% 정도로 끌어올리고 그중에서 70% 중반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결국 이번 대선의 최종 승부는 투표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확실한 주도권을 쥐지 못했고 보수 진영은 사전투표 불신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본투표로 승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유시민의 발언과 이재명의 아들 논란 등 민주당의 악재가 지금 연이어 터지면서 분위기는 김문수 후보에게 확실히 유리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